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할로24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할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 정도로 장하게 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매매혼이 실패하는 게 보통 보면 외국녀가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 하다가 도망가거나 자기 애 데리고 런하는 거, 아예 가출해서 어디 다른 곳 가서 일하면서 살거나 심지어는 남자 돈까지 들고 도망가는 등등일 텐데요. 이건 솔직히 매매혼의 폐해이고 문제점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게 그저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시집 온 여자들도 애초에 목적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런데 많진 않지만 일부 몇몇 여자들은 찐으로 지신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반려자 잘 만나서 살아보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매매혼이지만 혹은 아주 가끔 드물게 위에 제가 언급한 목적을 가지고 위장결혼식으로 오려고 맘먹었는데 남자가 좋아서 마음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조차도 살다가 결국에 도망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매매혼 방식에서요. 전 이거의 이유를 풀어보려 합니다. 솔직히 몇몇 분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국결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그리고 제 소신 좀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안 되면 암만 남자 본인 비주얼이니 재정적으로 뛰어나도 힘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대화는 해야 되는 게 결혼인데요. 이건 제 필리핀 여친 친구들 말만 들어도 그렇더군요. 전에 세부 갔을 때 대략 여친 친구 한 10명 정도랑 같이 집에서 파티하고서 시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다들 그럽니다. 뭐 자기들은 돈이니 뭐 이런 거 중요한데 언어 안 되면 말짱 꽝이라고. 뭐 무슨 덜 붙여도 석상도 아니고 말없이 사는 게 말이 됨? 이런 식입니다. 외국인들도 사람입니다.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죠. 향수병 걸리기도 하고요. 언어는 최소한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차이죠. 근데 제가 말하자는 문화 차이는 단순 음식이니 전통이나 이런 흔히 알려진 게 아닌 다른 겁니다. 자, 붕어님도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어떤 한국 남성이 자기 베트남 와이프를 폭행한 적이 있어서 당시에 꽤나 이슈가 되었죠. 그거 언론화되고 또 다문화 문제다, 매매혼이니 뭐니 이래서 국결 문제다 등의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냉정히 말하면 그 남자의 폭행은 100%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애초에 이 상황까지 가게 된 계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두 사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 차이, 즉 이건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이런 것들이 오해로 쌓였다는 게 저의 주관입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건 또한 결혼입니다. 더군다나 20년 넘게 살아온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 생활 방식을 지녀온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충돌이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저 또한 어마무시하게 여친이랑 싸우고 그랬죠. 근데 이건 사실 첫 번째로 언급한 언어랑 또 연관되죠. 이 두 사람 언어가 되었다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싶네요. 물론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욕먹을 각오로 쓰는 건데 한국 남성분들 문제입니다. 어제 제 사연에서 붕어 형님이 언급해 주셨죠. 한국 남성분들 좀 급한 면이 있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기승전으로 자기 혼자 신나서 이야기 진행한다고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한데 이거 말고도 애초에 특이한 한상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국 여자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비단 동남아 말고 타 지역 국가 포함이고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 여자니까 성적인 것 이런 것들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 주겠지? 혹은 외국 여자니까 내 말 잘 따르겠네, 이런 방식까지 남성분들 많더군요. 제 경험입니다. 단순 물론 외국 여자들 특성상 좀 더 한국 여자분들보다는 오픈마인드 분들이 많은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적인 것 등등 성적 환상 이런 거에 잘 협조하거나 그런 게 있긴 하죠. 제 여친도 그렇고요.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만
외국 여자에게 한국의 문화와 이런 레파토리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오로지 나에게 맞춰라 이겁니다. 이건 솔직히 꼰대 마인드랑 다를 거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여자가 버틸지요? 남자 측도 해당 여성의 특정 부분 문화 방식 이런 건 이해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건 그 외국 여성도 마찬가지. 서로 이해할 건 하고 이해 못할 것들은 한쪽이 양보해주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매매혼의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난 그 여자의 몇몇 부분을 이해해 주는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이해 안 한다. 이건 외국 여자라도 걸러야죠. 이거 그대로 다 자기가 감당하고 산다 하면 국제판 퐁퐁남, 하이패스 끊는 거랑 똑같습니다. 남자본인 스스로가 해외산 설거지녀를 생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누구 탓할 수는 없죠. 외국 여자도 똑같습니다.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한국의 문화 관습 등등을 가르쳐주고 하면 되지 않음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20년 넘게 자기네 나라에서 박혀있다가 새로운 국가로 이사온 여자입니다. 그게 되실 거라고 보는지요? 그것도 조언이랑 가르쳐주는 거 몇 번으로요. 그게 된다면 그 여자분은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외국 여성들도 인내심 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운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인내심 없어서 목소리 커지고 하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욱해서 다혈질인 남자들은 폭력 행사하는데 솔직히 같은 남자지만 그런 부류는 그냥 국제결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매매혼이랑 상관없는데 동남아 쪽 중에 필리핀 여자 측 가족한테 돈 붙여주는 거 댓글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전 여친이랑 연애 초에 합의를 봤습니다. 얼마 이상 안 해준다. 이렇게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중 가서 좋게 스토리가 안 끝나고 비극될 확률이 큽니다. 혹은 ATM 기계가 되는 거죠. 남자가. 물론 최선의 선택은 여자 측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거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기에 언급드립니다. 여자가 나중 가서 이루를 깬다. 주의를 주고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랑 못 만난다는 등 이렇게요. 휘둘리면 그것도 퐁퐁난다는 지름길입니다. 여담으로 저도 여친이랑 말했다시피 더럽게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카톡, 음성통화 등등 심지어는 중간에 한번 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인해 다시 재회해서 지금은 만족하는 연애하고 있고요. 혹여나 국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부터 얘기하겠는데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뭡니까?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무엇이길래 다시 재결합을 하게 만들었는지 재회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생각해봐. 국제적으로 뭔가 만났는데 깨지면 사실 다시 만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는 게 쉽지 않잖아. 가까이 있어도. 근교에 있어도 보기 게 쉽지 않은데 나랑 너무 멀잖아 여러분. 한국하고 필리핀 너무 멀잖아. 한국하고 일본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보고 싶어도 한쪽이 연락 차단하면 그만이잖아 이게. 여자가 잡았다고요? 여자가 잡았다고? 여자가 님을 잡았다고요? 뭐 어떻게 얘기했길래?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I need Korean ATM.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말 잘 듣는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는데 한국 여자든 외국 여자든 저는 여자가 좀 더 남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가 돼 있죠. 반대가 돼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더 좋아해야 사랑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 뭐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상태에 결혼하면 남자가 바람 핀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남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다 맞춰줘야 되잖아. 어? 남자가 뭔가 모자르면 안 받아주잖아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위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언어. 필리핀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를 쓰죠. 영어를 배워야겠네요. 근데 이분들도 한국말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한쪽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님도 영어를 배우고 그 사람도 한국말을 배우고 같이 배워야 됩니다. 같이.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배워야 돼. 문화 차이. 이 문화라는 게 어떤 걸까? 뭐 먹는 거.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씻는 거. 뭐 씻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옷 입는 거. 네, 옷 입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취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나라예요. 네, 깔끔한 나라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은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아시아권은 특히 더 그렇고. 밥상 문화 같은 거요. 아, 하긴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차리고 하는 게 없잖아. 예. 그러고 나니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들 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지? 한 통에서요. 이게 여러분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가 보통 밥이나 국을 공유해서 먹잖아요. 아시죠? 국을 하나 크게 끼러서 그걸 숟가락 넣어서 공유해 먹. 근데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먹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뭐 찌개 시키면 밥에다가 이제 덜어서 먹잖아요. 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니까. 반찬 우리 보면 반찬통에다가 그냥 김치 바로 먹잖아요. 여자분들도 안 덜어 먹잖아요, 요즘에. 이걸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거의. 거의 우리나라만. 일본도 이렇게 안 먹어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무튼 문화적인 차이. 예,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 난 정말 얘기하고 싶어. 이거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뭐냐 하면, 여러분 남자분들 너무 있잖아요. 어떻게 여자랑 한번 해보려고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뭐 원나잇이에요. 이런 것 좀 하지 마. 연애하는 거, 연애. 연애면 정말 천천히 알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잖아요. 마음을 열면 되잖아요. 마음을 열면. 근데 약간 좀, 한국인 남자분들이 좀 짐승 같아, 짐승. 내가 봐도 짐승 같아, 뭔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동 때문에 그런 야동. 야동도 왜 보면 이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야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 차이 없겠지 생각해서 생각하는 거야?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어. 하여튼 야동들이 사람 베리게 만들어, 이게. 이거는 좀, 여러분, 이거 남자들 좀 바뀌어야 돼, 이거는. 야동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동을 보더라 그런 거야. 야동이 나오는 그 모습과
실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다르다고.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어떻게 나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가면 오늘 하룻밤 같이 묵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안 보일 것 같냐고, 표정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대화 나누면 친해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야동도 적당히 봐, 야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구 동영상도 적당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친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친해지겠다. 그냥 이야기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천천히. 어. 오히려 나는 이게 더 매력 있을 것 같은데. 막,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자. 그럼 인사만 하고, 적당히 얘기만 나누고, 그냥, 뭐, 기본적인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나 뭐 이런 건 받고, 어. 하면 오히려 의외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한국 남자는 다르네. 한국 남자는 보통, 어, 그런 이제 이상한 영상 봐가지고 미쳐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던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선을 유지하네? 매너가 있네? 당연하죠. 여러분, 한국 남자가 그렇게 이미가 좋은 게 아닌 게, 그 코피노. 예, 코피노 때거든, 코피노. 혹시 우리도 코피노 사례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잖아, 이게. 음, 이런 거 가지지 말랍니다, 남자분들. 제발 좀, 뭔가 사람 만나더라도 천천히 정상적으로 만나. 음, 정상적으로 만난다니까, 정상적으로. 왜 이렇게 어떤 이런 성적인 게 꽂혀가지고 참, 아유, 국제망신이에요, 국제망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잘 들으세요. 무슨 성적 욕구를 해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연애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연애까지 가가지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나누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그때 가서 뭐 서로 이제 관계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친해질지 말지 모르잖아, 이거는. 제발 이런 거 주의십시오, 남자분들. 또 한 가지는 자꾸만 외국 여자에게 한국의 문화와 이런 레파토리를 강요. 이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버려야 돼. 약간 우월주의 같은 거. 야, 우리나라가 너희들 나라보다 잘 사니까 우리나라 룰 따라. 너희 나라 못 사잖아. 이런 거 버리라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좀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 여러분 예전에 왜 EBS 고비 갈등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우월주의 마인드 버려, 우월주의. 야, 너희 나라 10명 벌어도 우리나라 한 명 안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남 깔고 뭉개는 거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이잖아. 분명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 대한민국이 뭡니까? 프로 갑질의 민족이야. 갑질의 민족이에요, 갑질. 갑질의 민족, 가스라이팅의 민족, 샤머니즘 민족 아니야. 분명히 할 겁니다. 너 한국 땅에 왔으니까 한국말 따라. 너희 못 살려나? 어? 너희들 뭐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그거 버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 버려야 돼.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 이거부터. 왜냐하면 그동안 매매를 하신 분들이 이 바탕이 깔려 있어. 이게 왜 이런 문화가 발생했냐면, 우월주의가 왜 생겼냐면, 그런, 그, 매매원 하신 분들이 좀 잘못된 문화를 전파해놨어요. 뭐냐면, 매매원 하시 자기들이 거금을 주고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 돈 주고 왔으면 돈값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
야, 네가 왜 시집 왔겠어? 너희 나라 못 사니까 돈 주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깔고 뭉개는 것들이 이게 있거든요, 아직. 이런 것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지금 국제 결혼하시면 이거 바꿔야 돼. 이런 잘못된 선입견의 문화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잔재로 쌓여 있거든요. 이게 매매혼이 그런 거야. 매매혼이 하신 분들이 노총각이 많잖아. 노총각이 많고 돈을 많이 주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매매혼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 일단 매매혼 자체가 문제가 많아. 돈을 주고 만나는. 그리고 매매혼이 굉장히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오랫동안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친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몇 번 만나고 끝나요. 바로 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정상적인 교감이 쌓이기 전에 시까지 올려버리는 거야. 제 아는 그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그 형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국제결혼 하시는데 그분 돈 주고 했어요. 돈 주고. 매매혼이죠. 몇 번 안 만나고 끝내더라고요. 몇 번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상하이에서 있잖아요. 배 타고. 거기서 서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몇 번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집안 어른 만나고 나서 별로 본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시골리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으면 아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나라 뭐 선보다 더 빠르잖아 이거는. 거기다 외국 문화인데 와가지고 서로 탈라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이런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어깨가 무거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국제 결혼해도 문제점이 많이 터질 겁니다. 문제점이.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기 적이 있잖아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과도기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긴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잘 사는 모습,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나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이거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것도 참 논점이 많을 거예요. 사실 돈을 붙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쪽은. 왜냐하면요. 이쪽은 아셔야 되는 게 이쪽이 GDP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이, 돈을 엄청 많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 2, 300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은 얼핏 듣기는 40에서 50만 원? 네, 그 정도 돈 보내주는 거야. 네. 뭐 거금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보내주면 뭐가 좋냐 하면 이 돈 가지고 그 현지의 가족들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놀면서 돈 받아가지고 살면 돼요. 물론 우리 결혼한 입장에서 이 돈 보내주면 아깝지. 근데 뭐 아니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일하는 돈으로 이거 얼마씩 붙여주면 안 돼. 옷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거 아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 결혼한 거 가지고 빨대 꼽아서 먹고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좀 그 나라 입장에서 좀 나쁜 문화인데 국제 결혼하려면 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딸님이 저기 고기 저 뭐야 한국의 남자 옆에 보내놓고 그걸 식구를 줄줄이 먹고 산다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저쪽엔 저런 문화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저걸 받아들여야 돼.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와, 뭐야 도대체 저 가족들 양심 없네. 아, 저 사람 통이 없나 바지 없나 하는데 저쪽의 GDP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쪽이 GDP가 엄청 낮아요. 한번 볼까? 네, 필리핀 GDP. GDP가 보세요. 3,46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우리나라가 34,9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평균 소득이 한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1년 연봉이 400만 원. 그리고 베트남은 1인당 GDP가 3,700달러입니다. 3,700.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만약에 달에 40, 50만 원 보내주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4, 500 보내주는 거야, 4, 500. 예. 근데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역으로 따지면. 물론 이래 매달 돈 주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한국의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거예요. 대신에 경제권은 아마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경제권은.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여자분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아마. 오히려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저 돈은 내가 보내주고 뭐 생활비 내가 이용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들은 한국의 여자분들처럼 그렇게 사치나 뭐 이런 이제 물건 같은 것들에 돈을 그만큼 많이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돈 관리적인 부분은 아마 웬만하면 국제 결혼하시면 남자들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생각은 남자들이 다 관리해야 돼요. 네. 아마 대부분은 남자 관리할 겁니다. 국제 결혼하시는 절대 다수는 여자한테 이제 돈 붙여주고 뭐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거 좀 뭐 통장이나 카드 만들어서 쓰게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겠죠. 23인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경제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여자한테 가계부 쓰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외국 여자들 생각보다 이 돈 관리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예, 돈 관리 노하우가 없어. 돈을 모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 이런 개발도상국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그 달 벌어서 그냥 다 써요. 뭐, 우리나라처럼 예적금 넣어가지고 달에 얼마씩 넣어서 뭐, 만기 돼서 타고 이런 개념이 잘 없어. 예. 그냥 돈 벌면 그냥 그 달 다 쓰고 뭐 어떻게 되겠지, 다음 달. 멕시코도 그쪽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는 게 좋죠. 우리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없죠. 그래서 아무튼 뭐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국제결혼이 답이다. 이건 아니고 국제결혼 하더라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단기간에 어떻게 한번 관계 가져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 한국 사람들이 보통 나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안 좋아요. 그 생각보다 외국인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이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나이에 예민한 거는 한국 여자. 심하게 예민하죠. 예.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알아가도 좋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도 대추바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마통 같은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저쪽에 나라는 마통이 없잖아요. 예. 마통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오빠, 마통이 뭐야? 마통?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보니까 한국 여자들 뭐 기사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써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몰라 들은데.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좋은 정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앞으로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네요. 점점 더. 원래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원래는 뭐 언어를 배워야 된다, 뭐 습관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정보들, 국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 쌓여가면 국제 결혼하면 접근성이 더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새끼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새끼 치는 게. 예. 만약에 국정에 성공하면 이제 그 현재 있는 친구하고 또 뭐 언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에 또 연결해주고. 예,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생기는 거죠. 이제 뭐 베트남 맘카페, 예, 태국 맘카페, 뭐 필리핀 맘카페 이런 거 생기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국제 결혼 앞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뭐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로님 오늘 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